더욱 놀라운 것은 이런 긍정적 효과가 부모님의 건강 상태나 경제적 여건과는 무관하게 나타났다는 점입니다. 즉, 부모님이 편찮으시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워도 관계 자체가 좋다면 중년 자녀들의 삶의 만족도는 여전히 높았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부모님과 진솔한 대화를 나눈 후에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고 평안해지는 느낌, 또는 반대로 부모님과의 갈등이나 소원한 관계 때문에 마음 한구석이 항상 무겁고 답답한 느낌 말입니다. 만약 후자의 경험이 더 익숙하다면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년 이후 부모와의 관계는 단순한 가족 관계를 넘어서 우리 자신의 정체성과 미래, 그리고 다음 세대와의 관계까지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인생의 과제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부모와의 관계가 주로 독립과 의존의 갈등으로 점철되었습니다. 부모의 간섭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길을 찾으려 했고, 때로는 반발하고 때로는 의존하면서 복잡한 감정의 소용돌이를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중년에 접어들면서 이 관계는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부모의 보호를 받는 자녀가 아니라 부모를 보살펴야 할 성인이 되었습니다. 동시에 우리 자신도 자녀를 키우는 부모가 되어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역할의 변화는 부모와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재정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중년 이후 부모와의 관계가 중요한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상호 성숙의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기에 부모와 자녀는 모두 인생의 경험이 풍부해진 상태입니다. 부모는 인생의 후반부를 바라보며 지혜와 통찰을 얻었고, 자녀는 사회적 경험과 성취를 통해 성숙해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서로를 동등한 성인으로 인정하고 존중할 때 과거와는 차원이 다른 깊이 있는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더 이상 가르치고 배우는 일방적인 관계가 아니라 서로의 경험과 지혜를 나누는 상호적인 관계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세대 간 지혜의 전수입니다. 부모님은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시대를 살아오신 분들입니다. 그들의 삶 속에는 역사의 격동기를 헤쳐나온 지혜와 인내, 그리고 삶에 대한 깊은 통찰이 담겨 있습니다. 이런 지혜는 책에서 배울 수 없는 살아있는 교훈입니다. 어려운 시기를 어떻게 견뎌냈는지, 인간관계에서 어떤 원칙을 지켜왔는지,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에 대한 부모님만의 철학을 들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자신의 뿌리와 정체성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중년기는 자연스럽게 자신이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되는 시기입니다. 부모와의 깊은 대화를 통해 가족의 역사, 자신의 어린 시절, 그리고 형성 과정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해는 자신의 성격이나 가치관의 형성 배경을 알게 해주고, 때로는 오랫동안 이해하지 못했던 자신의 행동 패턴이나 성향을 깨닫게 해줍니다.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면 더 성숙한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고, 자녀들에게도 더 나은 부모가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이유는 용서와 화해의 기회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부모에 대한 원망이나 불만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왜 더 많이 사랑해주지 않았는지, 왜 더 많이 지원해주지 않았는지, 왜 이해해주지 않았는지 하는 아쉬움들이 마음속에 남아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중년이 되어 자신도 부모가 되고 나면 부모의 입장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때 그 상황에서 부모도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완벽하지 않았지만 나름의 사랑 방식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런 이해를 바탕으로 한 용서와 화해는 마음의 무거운 짐을 덜어주고 내적 평화를 가져다 줍니다. 다섯 번째 이유는 시간의 소중함을 깨닫는 것입니다. 중년에 이르러서야 부모님과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이 생각보다 많지 않다는 것을 실감하게 됩니다. 젊을 때는 부모님이 영원히 계실 것처럼 생각했지만 이제는 그 시간의 유한성을 인식하게 됩니다. 이런 깨달음은 부모님과의 시간을 더욱 소중히 여기게 만들고, 미뤄둔 대화나 표현하지 못한 감사의 마음을 전할 동기를 제공합니다. 후회 없는 관계를 만들어가고 싶다는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여섯 번째 이유는 다음 세대를 위한 모델링입니다. 부모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것은 가족 전체의 문화를 만들어가는 일입니다.
자녀들은 부모가 조부모를 대하는 모습을 보며 가족의 가치관과 전통을 배우게 됩니다. 존경과 사랑으로 부모를 모시는 모습은 자녀들에게도 그런 가치관을 심어주고 결국은 자신도 그런 대우를 받을 수 있는 토대를 만드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부모와 더 좋은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를 독립적인 개체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자신의 부모라는 역할로만 바라보지 말고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존중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부모님도 자신만의 꿈과 희망, 걱정과 고민을 가진 한 인간입니다. 자녀를 위해 희생했던 것들, 포기했던 것들이 있을 것이고 지금도 나름의 삶의 고민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에 관심을 갖고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좋은 관계의 출발점입니다. 두 번째는 적극적인 소통입니다. 바쁘다는 이유로 연락을 소홀히 하지 말고 정기적으로 안부를 묻고 대화하는 시간을 만들어야 합니다. 단순한 안부 인사를 넘어서 부모님의 관심사나 요즘 하고 계신 일들에 대해서도 물어보고 대화를 나누어야 합니다. 특히 부모님의 젊은 시절 이야기를 들어보는 것을 권합니다. 어떤 꿈을 가지고 있었는지, 어떤 어려움을 겪었는지, 어떻게 극복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은 단순한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소중한 인생의 교훈입니다. 세 번째는 감사의 표현입니다. 부모님이 해주신 일들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감사의 마음을 표현해야 합니다. 어린 시절 해주셨던 일들부터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보여주시는 사랑까지 그 모든 것에 대해 진심으로 고마워하는 마음을 전달해야 합니다. 감사의 표현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도 보여줘야 합니다. 부모님이 좋아하시는 것들을 챙겨드리거나 함께 시간을 보내거나 필요한 도움을 제공하는 등의 구체적인 행동을 통해 감사의 마음을 실천해야 합니다. 네 번째는 건강한 경계선 설정입니다. 좋은 관계라고 해서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거나 모든 결정을 함께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서로의 독립성을 인정하고 적절한 거리감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부모님의 의견을 존중하되 자신의 삶에 대한 결정권은 자신이 가져야 합니다. 반대로 부모님의 삶에 대해서도 조언은 할 수 있지만 강요하지는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상호 존중의 자세가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다섯 번째는 공통의 관심사 찾기입니다. 함께 할 수 있는 활동이나 공통으로 관심 있는 주제를 찾아보는 것입니다. 여행, 요리, 원예, 독서, 영화 감상 등 무엇이든 좋으니 함께 즐길 수 있는 것을 찾아보십시오. 이런 공통 활동을 통해 새로운 추억을 만들고 자연스러운 대화의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또한 부모님의 새로운 면을 발견할 수도 있고 더 깊은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인내심과 이해심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부모님도 변화를 겪게 됩니다.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을 수도 있고 고집이 세어질 수도 있으며 반복적인 말씀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런 변화들을 부정적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의 일부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짜증을 내거나 핀잔을 주기보다는 더 많은 인내심과 사랑으로 대해드려야 합니다. 부모와의 관계 개선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오랜 기간 쌓인 갈등이나 오해가 하루아침에 해결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말고 꾸준히 노력한다면 반드시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먼저 손을 내밀고 화해를 청하는 용기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누가 잘못했는가를 따지기보다는 관계 자체의 소중함에 집중하는 것이 더 현명한 접근입니다. 또한 부모님의 건강이 좋지 않을 때는 더욱 세심한 관심과 돌봄이 필요합니다. 의료진과 상담하여 최선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일상생활에서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해드려야 합니다. 하지만 과도한 걱정이나 염려는 오히려 부모님께 부담을 드릴 수 있으므로 적절한 선에서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제적 지원에 대해서도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부모님이 경제적으로 어려우시다면 당연히 도움을 드려야 하지만 부모님의 자존심을 상하지 않게 하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무엇보다 부모님이 필요로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파악하고 그에 맞는 지원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때로는 경제적 지원보다는 시간과 관심,